오늘도 좋은 소식 물고 온 파랑새입니다. 자신만만했던 트럼프가 대차게 나오는 이재명 정부에 백기를 들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닝 컨설트 트럼프 지지율 44%. AP통신 조사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75%,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고작 24%였습니다. 조지아 사태 전과 비교하면 잘못됐다가 13%포인트가 상승한 겁니다. 심지어 트럼프 핵심 지지,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조지아 사태 전 조사 29%보다 24%포인트가 상승한 겁니다. 역풍을 맞고 있다는 것이고 지지율 폭락으로 알 수 있듯이 자국민 또한 부글부글 들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국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시작된 불법 체류 소탕 전략이 가행으로 흘러가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지율 폭락으로 연결이 되었고 이는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에도 악재로 작용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똥줄 탄 트럼프 정부는 전문직 고용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해 신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는 자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도 해석이 되는데 미 기업들이 맹붕에 빠졌다고 합니다. 외국인 전문가들을 많이 고용하는 미국의 기업들 또한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멘붕이 온 것이죠. 실력 없는 자국민을 쓰지 않으려면 전문직 1인당 10만 달러를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에게 정말 큰 호재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트럼프 만행에 미 민주당에서 한국인 대상 전문직 취업 비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트럼프 스스로 무너질 것이란 예측을 해보면서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건 비자 장사가 아니라 기술을 갖다 바치라는 겁니다. 자국민의 고용도 늘리겠다라는 거죠. 기술을 미국인에게 전수해달라는 건데 일 배우겠다는 사람들의 자세가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건 기술 강탈이죠. 굳이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도 짐작하고 상대국들이 바쁘게 대처하기 마련인데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내며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줬습니다.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번 비자 뻥튀기 꼼수와 관련해 모든 대기업이 따를 것이다. 미국인을 훈련시키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10만 불의 비자 갱신 수수료를 지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야만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통 기술 전수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협상에서 마이너스를 감안하고 들어오는 게 보통이죠.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태도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일단 막가파식의 무리한 요구를 제시하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우리를 몰아넣겠다는 식인데 얘네들은 예당초 비자 장사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가만 보면 트럼프는 중요한 만남 전에 꼭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중국 시진핑과 3개월 만에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비자 장난을 친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은 오는 10월 말경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서 이와 관련한 협상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트럼프 장사꾼 아닙니까? 협상에 있어서 우위에 점하겠다는 심산인데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죠.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건데 미국 내 기술인 비자의 국가별 발급률을 보면 중국이 11.7%, 인도가 제일 많은 71%입니다. 우리와 일본을 다 합치면 90% 이상이 아시아에 몰려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기술력과 경제력이 막강한 나라죠. 얘네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물론 우리도 개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미국을 상대로 한 아시아의 연대적 움직임이 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 이런 식이면 미국으로 한번 고립시켜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죠. 자, 이런 와중에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재 유입이 감소되는 악수이다.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 뭐 이런 비판이 지배적이죠. 트럼프의 슬로건 마가 프로젝트, 다시 한번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마가 프로젝트. 그게 아니라 마가 프로젝트, 기술인 유입을 마가 프로젝트였구나. 마카파가 따로 없네. 라는 국내 비판이 눈길을 끕니다. 자, 이런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야당에서 한 번씩 목소리를 높여줘야 합니다. 이럴 거면 미국 관세 협상 때려치우고 국내에 공장 만들어라. 트럼프에 끌려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국힘에서 한 소리 해줘야 우리 정부가 힘을 받는 거죠. 또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보들은 전혀 이런 비판을 내놓지 않고 있죠. 이러니 보수 형님 조갑제 주필이 이들을 보고 매국노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구구라고 하는 거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주장하는데 얘네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최소한의 구구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재명 정부가 망하길 바라는 마음, 그거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에 질질 끌려가다 망하는 거, 그걸 바라는 거죠. 자, 이재명 대통령 하는 말이 있죠. 이래도 뭐라 하고 저래도 뭐라 하고. 국힘은 국익엔 관심 없고 오로지 정권 장악, 의회 장악에만 관심이 있는 집단이죠. 이렇게 사욕만 가득하니 통일교 신천지 그리고 보수기독교 정광훈 이런 단체들과 야합이나 하는 거죠. 과거 윤석열과의 경선에서 이 종교 집단들에 의해 피해자가 되었던 홍준표 씨가 자신의 SNS에서 매일 국힘을 비난을 하죠. 국힘은 통일교 11만, 신천지 10만, 정광훈 세력 등 유사 종교 집단 교주들에게 지배당한 정당이다. 교주들의 꼭두가시 정당이다. 아주 대놓고 깠습니다. 그러니 당내 기반이 없던 윤석열이 당선이 된 거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끝으로 사이비들을 척결하지 않고서야 야당 탄압이라고 외쳐본들 국민들이 동조하겠냐. 내가 왜 30년 봉직했던 국힘을 나왔겠냐. 한번 생각해봐라.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연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씨는 이 모든 게 윤석열과 한동훈 이 두 검찰이 들어오고서 그랬다는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이 두 검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국힘에는 밥상이 차려져 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검사가 그 밥상이 무전치식하기에 딱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두 검사가 앉아서 밥을 맛있게 먹은 겁니다. 민주당을 보십시오. 우리는 아예 그런 밥상을 차려주지를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밥상 누가 차려줬습니까? 현 국힘의 의원들과 당원들과 그리고 지지자들이 차려준 거죠. 쌍권을 중심으로 한 국힘에서 차려준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핵심 인물들 이제 슬슬 수사받고 죗값 치러야죠. 얼마 전 그 핵심 인물 권성동 구속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걸 희화하면 안 되는데 권성동 들어가자마자 하늘도 감동해서 계속해서 강릉에 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 오던 비가 기가 막히게 권성동 들어가자 오고 있는 겁니다. 덕분에 한 달간 이어오던 제한급수가 오늘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권성동을 좀 더 일찍 잡아 넣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려오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렇게 맞아떨어진 상황에서 권성동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중 페이스북을 날렸습니다. 다른 얘기는 다 필요 없고 제 마음은 언제나 강릉과 함께 있다. 이렇게 들리죠? 내 재산은 여전히 강릉에 있다. 저는 뭐 이렇게 들리는데 과연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도 국힘이 강릉에서 선택받을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워낙 국힘 지지자들이 대가 약해서 좀 걱정이 되죠. 자, 이제 국힘에 차려준 그 밥상 윤석열, 김건희, 권성동이가 다 먹고 찌꺼기만 남았습니다. 밥상을 새롭게 차릴 때이죠. 그게 싫으면 상을 엎어야죠. 의원들이 못한다고 하면 우리 국힘 지지자분들이 엎어야 됩니다. 국힘 지지자분들 이렇게 보면 참 그런 거 잘할 것 같은데 의외로 그걸 못해요. 대가 약해서 그럴까요? 촛불행진 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 지난한 겨울을 지나고 윤석열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주신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키고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으라고 지금도 투쟁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서영교 인사 올립니다. 제가 너무 많이 여러분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라고 말씀 듣고 왔는데 제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국회보다 훨씬 앞선 이야기를 하시니 오늘 다시 반성하면서 국회에 가서 더 확실하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재명 정부 탄생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것들이 내란 잔재가 훨씬 더 뿌리 깊게, 훨씬 더 넓게 내란 잔재가 다시 세상을 뒤엎으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가 촛불을 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5월 1일 조이대가 이재명 대표 사건을 파기환송한 그날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조이대가 이재명 사건을 이렇게 빠르게 파기환송해서 유죄 취지로 보내서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에서 날려버릴 생각을 한 것을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제가 1년 전에 얘기 들었는데 조이대는 대법원장 될 때부터 윤석열에게 이재명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내가 대법원에서 확실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대법원장이 되었다는 얘기를 1년 전에 들었는데, 오늘 5월 1일 파기환송하는 걸 보니 조이대가 바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제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벌써 다 짜놓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가장 공정하다고 하는 대법원장이 끼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5월 2일 질의했습니다. 조이대, 내가 질의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라 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이대가 또 한덕수 등과 이런 모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 정도 지난 지금 다시 조이대를 수사하고 특검으로 수사해서 어떤 모의 과정을 거쳤고 왜 선거에 개입하고 왜 대선에 개입해서 선거 중립, 정치 중립을 위반하고 윤석열 내란에 힘을 실었는지 특검으로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구했더니 갑자기 벌떼처럼 구구들이 서영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벌떼처럼 구구들이 공격하고 극우 매체들이 무엇인가 연루되어 있을 거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는 극우 매체들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영교가 공격을 받는 만큼 서영교는 더 세져서 확실하게 조이대와 직위원을 정리하는 데 선봉에 서겠습니다. 사랑하는 촛불행동 시민 여러분, 김건희가 줄리라고 할 때 여러분이 김건희를 지적했습니다. 윤석열이 내란 책동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사실로 드러났고 끝내 여러분이 윤석열을 끌어내린 그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이대예요. 조이대가 가장 중요한 내란 잠범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위원이에요. 직위원이 조이대와 함께 내란범들을 풀어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이대와 직위원이, 그리고 숨어있는 그 내란 잔재들이 다시 윤석열을 풀어주고 우리 새로 만든 세상을 뒤엎으려고 한다고 여러분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회 정신 차려라. 국회 정신 차리고 확실하게 내란 전담부 만들어라. 그리고 확실하게 특검으로 수사하게 해서 모든 잔당들 다 뿌리 뽑아라 라고 지적하고 있으니 제가 오늘 그 뜻 그대로 받들어서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 추운 아스팔트에 여러분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다시 국회 현장에서 싸우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제의 일제 잔재들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그들에 의해서 농락당했던 경험이 있기에 4.19가 지나고
3.15 부정선거로 혁명을 일으켰어도 또 그 잔재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에 안주해왔죠. 그 역사적 경험이 이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또 나오게 했고, 우리는 가열차게 그러나 즐겁게 그러나 행복하게, 그래서 이 내란 잔재들을 확실히 뿌리 뽑는 선봉에 서 계시니 서영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언론이 있으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월 22일입니다.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배당이 됩니다. 아침 10시 대법원 소부 2부에 배당이 됩니다. 대법원 소부 2부에는 오경미 대법관이 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은 끝내 이재명은 무죄라고 자기 소수 의견을 낸 사람입니다. 오경미 대법관이 있는 2부에 이재명 사건은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만에 조이대가 이것을 전원합의체에 해부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어제 법원 행정차장에게 물었는데 자기가 법관으로 있는 동안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 이틀 뒤인 24일 조이대는 표결을 시킵니다. 대법관들에게 표결을 시켜서 오경미와 이용구 두 사람만 소수 의견으로 파기환송을 반대하고 파기환송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단 이틀 만입니다. 이 일은 누가 한 짓거리입니까? 조이대가 한 짓거리입니다. 조이대가 간땡이가 부었습니다. 조이대 외모로는 그렇게 간땡이가 부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간땡이가 붙게 이틀 만에 표결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올 부담까지 다 지고 가면서 표결했다는 것은, 오늘의 이 상황까지 감당하겠다고 표결했다는 것은 조이대 혼자 한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이대는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기일을 5월 2일로 정합니다. 5월 2일날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5월 1일날. 그런데 여러분 또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합니다. 5월 1일 직전인 4월 30일 한덕수가 엠바고를 걸어서 대통령 후보 출마를 시사해버립니다. 한덕수가 4월 30일 엠바고를 걸고 대통령 후보 출마를 시사하고 5월 1일 3시에 이재명 파기환송을 시키고 5월 1일 3시에 파기환송을 시키고 4시에 한덕수가 권한대행직을 사직하고 대통령 출마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나리오는 한덕수가 파기환송 될 것을 알고 그랬다고 확실하게 저는 의심하고, 한덕수, 조이대 이 둘에게 어떤 모의가 있었는지 저는 밝히라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국민의힘에는 벌써 김문수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가 무슨 배짱으로, 한덕수는 출마할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출마를 엠바고 걸고 사직하고 출마했을까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권성동 등 쌍권이 한덕수를 옹립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특검에 촉구합니다. 윤석열과 조이대, 한덕수와 조이대, 한덕수와 권성동과 권영세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그리고 극우 언론 매체들은 어떻게 연결되어서 이 모든 작당을 했는지 특검이 확실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이 상황을 만들어가 주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외치고 투쟁해야 특검이 수사하고, 우리가 모여서 외쳐야 조이대가 쫄아들고, 우리가 모여서 외쳐야 국민의힘이 당황하고, 끝내 우리는 이 내란의 마지막 전모를 다 밝혀내고 직위원 재판부를 몰아내고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뿌리 뽑을 거라고 저는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연설이 좀 길어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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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큰 목소리로 세